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숙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김기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화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서울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시의회 고유 권한 중에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자료 요구의 주요 기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확인의 기능입니다. 현장 방문이나 의원실로 들어온 제보나 민원에 대해서 이미 확보한 내용에 관해서 확인하는 차원의 자료가 요구됩니다. 2번, 소통의 기능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집행부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3번, 업무 향상의 기능입니다. 본 의원이 전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새로 바뀌는 담당자보다 업무를 더 잘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료 요구를 통하여 담당 업무도 잘 파악하고 실행을 하면서 업무 향상을 기대하는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난 3년간 본 의원이 한 자료 요구는 총 112회이고 소관, 실, 국 관련 자료 요구의 비중은 74회로 약 70%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집행부에서 기한 연장을 요청해 오면 100% 승인을 해줬습니다. 또한 기한 요청 없이 40일 만에 받아본 자료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일부 담당 부서에서 돌아온 답변의 4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 축소, 은폐, 잘못된 답변. 자료 요구가 접수되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다른 업무가 많으니 기한을 연장해 달라. 자료를 강화해야 된다. 실국장 결재를 아직 받지 못했다. 기조실의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조실장에게 직접 확인도 해봤습니다. 기조실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서 답변 자료가 안 온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했더니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2019년 6월 정례회의 당시에는 이미 한 달 전에 자료 요구했던 내용이 오전에 시정 질문이 끝나고 나니 오후에 한꺼번에 받아본 경험도 있습니다. 다음,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8월 9일자 자료 요구 1434번 인사이동 직후인 2011년 7월 말 기준 상임위 소관부서 직원별 최근 5년 주요 근무 경력 현황을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개인이나 신상 정보는 전혀 요구한 적도 없고 지난 정례회 시정 질문 내용처럼 다들 고생하시니까 행정직, 전문직, 재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복지 업무 전문성 및 연속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8월 13일 금요일 오후 집행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위와 같이 기사가 났으니 자료 요구를 철회해 줄 의향이 있느냐? 다음,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경우 언론 기사가 났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자료 요구 철회를 요청한 사례가 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잘은 모릅니다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부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시의원은 자료 요구를 덜하고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현장 방문도 잘 안 다니고 집행부가 하고 싶은 사업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좋은 게 좋다라고 승인해 주는 그런 시의원입니까? 위와 반대로 하는 저는 불의한 시의원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대충 일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다음. 좋은 게 좋다라는 말이 쉽게 하란 말은 아닙니다. 대충은 더더욱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의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셔서 최근에 사회복지시설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시고 현장을 파악하고 시정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주시고 관심을 표해 주시는 것은 정말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하시는 것도 그게 뭐 공무원들 힘들려고 하시는 건 아닐 거고요. 아마 꼭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점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확인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고 소통하고 또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뭐 100% 공감합니다. 네. 또 규정상으로도 의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그게 의원님의 법적인 권한이시고 또 자료 제출 요구에는 성실히 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마 그 경무부서라고 분류가 되는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통은 한 부서에 가면 최소한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게 아무리 순환보직의 원칙이 있더라도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네. 잘 아시다시피 이른바 이제 공무원들이 경무부서로 분류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아마 직원들은 그걸 경기교복이라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뭐 경제정책실이나 기후, 한마디로 말해서 환경 쪽이죠. 그다음에 교통, 그리고 복지 쪽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건강국이 아마 시민 건강국이 또 굉장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무부서로 분류가 되는데요. 제가 그 평균 근무 기간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통 1년이 안 되고요. 그 시민건강국 같은 경우에는 불과 4개월, 6개월 만에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하소연을 할 정도로 네. 정말 힘들어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 요청하신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부족했지만 아마 직원들이 상당히 제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의원님 지금 몇 가지 제가 미리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좀 굉장히 불쾌하시고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예, 뭐 하여튼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발하지 않도록 얘기를 미리 했는데 의원님 너무 열정이 강하시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열정이 강한 게 아니고 그게 시장님 기본입니다. 이건 기본 자세입니다. 예. 이해합니다. 예. 네. 근데 직원들이 이제 이 자료 제출 요구 아니라도 경무부서인데 자료 제출 요구가 이렇게 몰리다 보면 아마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모양입니다. 그럼 힘들어하면 공무원을 안 해야죠. 예. 그러면 제가 가서 공무원 할까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제가 그 어떤 자료를 그 요청하셨는지 봤는데 다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네. 예, 일하시다 보니까 필요한 자료들이라는 건 전 뭐 그건 동의하고요. 다만 6월 이후에만도 복지건강국이 한 10개가 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실 복지건강국 같은 경우에 그 복지실 같은 경우에는 그 민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 이렇게 응대하고 뭐 하려다 보면 여러 유형의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내심도 필요하고 그래서 경무부서이자 기피부서로 분류가 되는 곳인데 그렇게 이제 에너지를 소진하다 보면 아마 자료 제출 요구에 제때제때 응하기가 실무적으로 좀
버거운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죄송한데요. 이게 통상화되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시민한테 다 질문해 보십시오. 자료가 부실하게 짝이었고 시간이 안 지켜지고 알맹이는 없이 껍데기만 보고하고 이것이 그냥 저도 3년 동안 다 자료 받아 봤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한두 번 같으면 시장 질문 안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시장님이 강력하게 좀 지시하십시오. 강력하게. 네, 저도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임기 한 10개월 남았는데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다음. 본 의원이 현장 방문이 없을 때는 주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합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지하철 지하 보도에 계속 저렇게 비어 있는 공간들을 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복지 공간으로 연계에 활용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에 30곳의 기초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기부받은 식품 등을 취약계층에 나누어주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생활용품까지 나눠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실도 있습니다. 현장 방문을 해보니 한갓지고 외진 곳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푸드마켓에서는 1년을 이용하면 다음 1년은 또 쉬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의 기초지자체의 경우 3만 명의 한 곳인 푸드뱅크가 있는가 하면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인구 50만 명의 한 곳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의 경우 점차 홍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일반형의 경우 66 입방 밑에 공간만 확보되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 화면은 2021년 본예산 기준 유형별 공공 일자리 예산입니다. 뉴딜 일자리 예산 690억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하철 역사 등의 유효 공간을 복지 공간 연계 활용 제한하는 핵심은 기존 자원의 적절한 재배치와 저예산입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방금 전에 보여주신 그 사진 자료 같은 공간의 경우에는 뭐 분명히 그건 충분히 활용될 수 있고요. 다만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통공사 쪽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금 적자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빈 공간을 뭐 무료로 같은 행정기관끼리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무료로는 있도록, 활용이 안 되고 예. 저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적은 그렇게, 비용으로. 예, 네. 그렇게 하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푸드뱅크 마켓의 경우에는 이 농수산물, 식품 뭐 네. 이런 것들이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네, 맞죠. 예, 트럭 같은 걸 대놓고 옮기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하철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용이하지 않은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건 제 생각에는 지하철이 더 접근성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가요? 방법을 연구하시면은. 예. 예, 하여튼 그 교통공사 쪽의 이야기나 이 네. 해당 부서 쪽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비어 있는 공간들이 그런 옮겨 상하차하고 네. 옮기는데 용이한 공간 용이하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현장을 가보시고 교통공사 사장과 잘 상의하셔가지고 이건 유효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서 예산을 절약하자는 거지 제가 나쁜 쪽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 같이 갑시다라는 문구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예전에 근무하실 때 노숙자 변장도 하시고 암행 감찰을 다니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는 불시에 제가 추천하는 현장을 같이 방문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날 행정직 공무원이 인사발령이 났다고 해서 평소에 경험도 노하우도 없는데 500억, 1000억 하는 공사 진행을 맡게 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그 현장의 결과물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개선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제가 여기에 화면에 특정 시설을 올리고 시설을 올리면 담당 부서와 해당 시설이 비상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서울시 맞춤형 상황복지 지도를 상반기 편을 제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시장님께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 감사위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위원장 이호입니다. 네. 본의원이 기억하는 감사위원장님은 전임 복지기획관 시절에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시고 능통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임 감사위원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위에 4가지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같은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을 감사한다. 2번, 서류만 보고 감사한다. 3번, 공익 제보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 4번, 우리는 조사관이 없습니다. 이 4가지로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석은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항상 감사나 조사를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 이런 고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저희들이 감사나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계속 하시는데 결과가 별로 없어요.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행정감사에 지정한 그 기관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돼가도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장님? 뭐 그냥 저희들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의원님께서 그 제안하신 그 감사건은 네. 조금 사연이 있는 사안이라서 그렇게 하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사연 같습니다. 없는 감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연이 있죠. 진행하면서 좀 사연이 있어 저희들 내부적으로 아마 사연이 속도가 너무 안 난다는 거예요. 속도가. 예, 그렇습니다. 속도가 전혀 없어요. 예, 아니 처음에는 작년 11월 달에 감사 지정했는데 네. 행정감사 지정을 금년 10월에 종결한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로 옮겼어요. 지금 내일 모레가 9월 말입니다. 다 지금 준비됐습니까? 저희들 종결할 수 있는? 지금 거의 감사를 마무리하고요. 지금 9월 안에 네.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하실 거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제가 조금 기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감찰이라든가 감사라는 것은 적체적소에 들어가서 이걸 쳐야지 다 시간 지나고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러지만 김 빠진 맥주예요. 감사 하나 많아요. 왜?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럼 감사 걸려도 최소한 1년은 걸리니까 지적하려면 해라. 나는 이상 없다. 감사위원회 존재가 무엇입니까? 원장님.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항상 시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 그다음 개선해야 될 부분, 그다음 비위에 관한 부분을 항상 적발을 해서 시정해서 개선하고 빨리 똑같은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네.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 네. 이런 말을 제가 늘 합니다.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을 해야지. 딱 터지고 나면은 이게 그냥 침수복 확대가 돼요. 손댈 수가 없어요. 보통 5년, 10년 이렇게 묵은 그 비리를 어떻게 다 정리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의원님 말씀처럼 그동안 감사가 덜 됐던 부분, 그다음에 사각지대 있던 부분을 항상 찾아서 빨리빨리 그렇게 감사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건 감사원의 인원은 병력은 좀 충원됐나요? 인원은 좀 증가됐어요? 130명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님 계시는데 사람이 일합니다. 사람을 정원해 주세요. 그다음 두 번째 예산을 투입하세요. 그러면 결과가 나옵니다. 예산 투입 없이 사람 투입 없이 그냥 요즘 제가 이런 말씀 또 드리면 미안한데 군대 그 부식 보십시오. 군대 부식. 저도 옛날에 그 조직 생활 했지만 우리 60년대도 그런 급식 안 먹었어요. 된장국에 콩나물 하나도 없어요. 깍두기 2알이에요. 감자 반 개, 브로콜리 한쪽.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시의관들은 뭐 하는 겁니까? 다 사퇴해야지.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님이 계시고 감사위원장님이 계시면은 이거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다시 하겠습니다. 충분히 감사위원장님이 잘 정비하셔가지고 위에 4가지 사항을 개선하라고 믿습니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감사위원장님 앞으로의 활동을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항상 유념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행정은 충분히 진일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부이긴 하지만 공무원들의 의식 구조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좋은 쪽으로 바꾸지 않으면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남은 10개월의 의정 활동을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옛날에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말이 중요하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충언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하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